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있는데요. 천공 스승님 법문 중에 부부간의 잘못 낀 단추를 바르게 푸는 법, 그 발췌본입니다. 네, 이 자료가요, 오늘날 그 한국 여성들이 겪는 여러 고민들, 또 역할, 그리고 앞으로 좀 어떻게 나아가야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독특한 시각을 보여주더라고요. 맞아요. 좀 관점이 다르죠. 네, 특히 뭐랄까, 여성의 정체성 문제라던가 어떤 해방, 그리고 사회적인 역할, 이런 주장이 좀 눈에 띄어요. 저희는 오늘 이 자료가 제시하는 그 관점 자체를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 주장을 지지한다기보다는 그 내용 자체를 좀 충실하게 전달하고 같이 이해해보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 먼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자료 딱 시작부터 현대 여성이 처한 상황을 진단하고 들어가요. 뭐냐면 지식은 충분히 갖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이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한다. 자료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헷갈리는 시대를 지금 살죠. 헷갈리는 시대. 그렇죠. 내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삶의 방향도 뭐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다. 이런 진단인 거죠. 그러면서 이 자료가 여성을 그냥 한 개인이 아니라 사회 부모라는 개념으로 딱 정의를 해요. 사회 부모요? 그 흥미로운 표현인데요. 그냥 가정 안에서의 엄마, 아빠 이런 걸 넘어서는 의미 같아요. 맞습니다. 훨씬 넓은 의미죠. 그래서 이 사회 부모로서 여성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네, 어떻게 되어야 하죠? 자료에 따르면 여성이 이 사회부모 역할을 제대로 딱 해낼 때 스스로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빛을 낸다? 네. 그리고 이 빛나는 상태가 바로 성스러운 사람, 더 나아가 성모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모. 혹시 그 종교적인 의미의 성모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특정 종교의 인물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이 시대에 자기 삶을 올바르게 살면서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는 여성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쓰는 것 같아요.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하는 여성이 곧 성스럽다. 이거죠. 제 역할을 다하는 여성이 성스럽다. 되게 이상적인 모습 같은데요. 근데 현실은 또 그렇지 못하다고 보는 거겠죠? 그렇죠. 바로 그 점을 지적합니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현실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이 잠재력을 제대로 못 펼치고 있다. 오히려 자기 굴라에 갇혀 산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지적을 해요. 자디굴레. 네. 특히 여기서 정말 파격적이고 강렬한 표현이 딱 나오는데 어떤 표현인데요? 대한민국 여성은 아직까지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언을 해버려요. 네, 노예요. 와, 잠깐만요. 정말 노예라는 단어를 썼다고요? 이건 뭐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센 단어를 쓰는 걸까요? 그 의도가 궁금한데요. 네, 정말 충격적이죠. 자료의 맥락을 쭉 보면요. 이게 진짜 뭐 쇠사슬에 묶인 노예라기보다는 여성이 자기 주체적인 삶을 못 살고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거, 관계적인 거, 아니면 내면의 문제들 때문에 속박돼서 자기 뜻대로 삶을 못 꾸려나가는 상태. 이걸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일종의 경각심을 주려고. 그렇죠. 그냥 수동적인 상태를 넘어서 자기 잠재력이나 가치를 제대로 발휘 못하게 억압된 상태를 노예라고 부르면서 좀 정신 차려라! 이런 메시지를 주려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문제를 그냥 개인적인 문제로나 보지도 않아요.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선다는 건 어떤 의미죠? 국가적인 차원? 뭐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 여성을 그냥 개인이 아니라 아주 뛰어난 자질을 가진 존재, 그러니까 천손이다. 그리고 홍익인간 지도자다. 이렇게까지 규정을 해요. 와, 천선 홍익인간 지도자. 스케일이 큰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노예처럼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못 사는 건 개인의 불행이기도 하지만 국가 전체로 봐도 엄청난 손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리더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제 역할을 못하니 사회 발전이 더디다? 이런 논리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게 아주 시급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군요. 노예 상태라는 그 강한 진단도에는 사실 천손, 홍익인간 지도자 같은 엄청난 잠재력에 대한 인식이 먼저 깔려 있었네요. 개인을 넘어 국가 발전하고 연결짓는 시각도 독특하고요. 그럼 이 자료는 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뭔가 좀 명확한 방향이 있겠죠? 아주 명확하고 어떻게 보면 좀 단호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시대를 열어라. 네. 더 이상 뭐 남 눈치 보거나 주어진 역할에만 갇혀 있지 말고 자기 자신이 진짜 원하는 걸 찾아서 그걸 하면서 살아라. 이런 선언인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 같은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면 뭐 주변에서 방해할 수도 있고 방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라고 조언해요? 여기서 이제 이 자료에 어쩌면 가장 좀 논쟁적일 수 있는 주장이 나옵니다. 네, 어떤 거죠? 만약에 내가 내 길을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 그러면 그게 누구든 끊어야 한다. 또는 멀리하라고 조언합니다. 잠깐만요. 누구든요. 아니, 대상에 제한이 없다는 말인가요? 자료에서 정말 그렇게까지 말해요?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이나 자녀, 배우자 이런 아주 가까운 관계도 포함해서요? 이건 좀 일반적인 생각하고는 상당히 다른 조언인데요. 네, 맞아요. 자료에서는 명확하게 남편, 부모, 자식, 형제, 친구 이런 관계의 종류를 가리지 않아요. 핵심 원칙은 딱 이거예요. 나한테 내 길을 막는 자는 멀리하고 나를 돕는 자는 가까이 하라는 거죠. 와, 그 구절만 들으면 진짜 냉정하게 들리네요. 그렇죠. 근데 자료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뭐 그냥 관계를 딱 파괴해라, 내쳐라 이런 의미는 또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럼 끊는다, 멀리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말하는 걸까요? 뭐랄까, 급진적인 단절보다는 좀 점진적인 거리두기? 아니면 관계를 좀 다시 설정하는 것, 여기에 가까워요. 자료에서도 과거에 좀 잘못 얽힌 관계나 상황 때문에 당장 딱 끊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차차 끊어야 돼요 라고 표현해요. 착착 끊어라. 네. 예를 들면 내 길을 방해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는 시간을 물리적으로 줄이는 거예요. 뭐 하루 종일 집에만 붙어 있었다면 하루에 한두 시간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갖고 내 생활을 해라. 이런 식으로요. 아,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거군요. 그렇죠. 아니면 며칠간 집을 떠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방법도 제시해요. 뭐 절에 한 2박 3일 다녀온다든지 친구 집에 가본다든지 잠시 떨어져서 자기 자신도 좀 돌아보고 관계도 좀 객관적으로 보라는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뜻이 안 맞으면 멀리해라. 뜻이 안 맞으면 멀리해라. 네. 이게 상대를 미워하거나 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 에너지를 소모적인 관계에 낭비하지 않고 자기 삶을 개선하고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쓰기 위한 뭐랄까 지혜로운 선택이다. 이런 관점인 거죠. 차차 끊는다. 물리적 거리두기. 파괴가 아니라 관계 재정립을 위한 과정이다. 이런 설명이군요. 근데 아무리 점진적이라고 해도 특히 가족처럼 아주 가까운 사람하고 거리를 둔다는 건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운 결정이잖아요.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뭐 사회적인 시선도 있고. 그렇죠. 어렵죠. 이 자료는 왜 이런 선택이 어렵다고 보나요? 그 원인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지적을 해요. 바로 여성이 미리 준비를 못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준비 부족이요? 어떤 준비요? 여기서 특히 강조되는 게 바로 경제적 자립 문제입니다. 아, 경제적인 문제. 역시 현실적인 부분이네요. 그게 걸리는군요. 그렇죠. 자료는 남편을 그냥 전적으로 믿고 자기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거나 확보하지 않은 걸 정말 직설적인 표현으로 비판해요. 등신같이 안 챙긴 거예요. 라고요. 등신같이요. 와, 진짜 표현이 거침없네요. 네. 결혼할 때부터 재산을 명확하게 반반 나누거나 각자 몫을 분명히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한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좀 동등한 입장에서 도울 힘도 생기고 혹시 한쪽이 잘못돼도 다른 쪽까지 같이 무너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주장이죠. 경제적으로 자립이 안 돼 있으니까 뜻이 안 맞아도 쉽게 멀어지지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와, 등신가치라니. 그만큼 이 경제적 자립 문제를 그 관계의 건강성이나 주체적인 삶을 위해서 핵심적인 요소로 본다는 거겠죠. 준비되지 않음, 특히 경제적 준비 부족이 여성을 노예 상태에 머무르게 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다. 이런 분석이군요. 굉장히 현실적인 지적이네요. 맞습니다. 개인의 준비 부족, 특히 경제적 자립 문제를 지적하면서 동시에 이 자료는 비판의 화살을 외부로도 돌립니다. 외부요? 어디를 비판하죠? 바로 기존의 종교단체나 사회 조직들, 그리고 소위 정신적인 지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쪽으로요. 그런 외부 시스템에 대한 비판도 있군요. 어떤 점을 비판하는 건가요? 이 지도자들이나 조직들이 여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스스로 설 수 있게 돕기보다는 그냥 자기들 신념 체계나 조직 안으로 끌어들여서 세력을 치우는 데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자기 편 만들기. 그렇죠.
자료 표현을 빌리면 지가 믿는 거를 같이 믿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스스로 성장하게 돕는 연구나 노력, 이런 건 부족했고 그냥 조직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만 힘썼다. 이런 비판입니다. 그렇군요. 여성들이 좀 의지할 곳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곳마저도 진정한 성장을 더 돕기보다는 자기들 이익을 우선했다. 이런 비판이네요. 상당히 날카로운데요. 네. 그래서 이 자료는 그런 조직들이 미래에는 결국 힘을 잃고 무너질 거라고 예측해요. 앞으로 다 깨져요 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다 깨진다. 네, 특히 2012년 12월 21일 이 특정 시점을 딱 언급하면서 이때를 기점으로 이제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선언하는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2012년 그 종말론 이야기가 많았던. 그렇죠.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그냥 기대거나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방식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 이런 선언인 거죠. 정리해보면 여성들이 노예 상태에 있는 이유가 개인의 경제적 준비 부족도 있지만 동시에 의지했던 외부의 종교나 사회 지도자들마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상당히 다층적인 진단이네요. 2012년 이후 맹목적 믿음의 시대는 끝났다는 선언까지.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기존 시스템이 흔들리고 맹목적인 믿음이 더는 안 통한다면 이 새로운 시대는 어떤 방향을 요구한다고 보나요? 새로운 시대, 이 자료에서는 2013년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정법 시대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정법 시대. 네. 이 시대는 더 이상 외부의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각 개인이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각자가 스스로 성스러운 사람,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서 빛을 내는 사람이 돼서 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는 개개인이 스스로 깨어나서 자기 삶을 책임지고 사회에 기여해야 하는 시대다. 이겁니다. 개개인이 스스로 답을 찾고 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자각과 실천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요. 특히 여성들에게는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기대하거나 조언하나요? 여성들에게는 더 구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더 무거운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 같아요. 더 무겁게요? 되어야지 이렇게 아주 강조해서 말해요. 남편을 돕는 사람이 되라. 네. 남편한테 기대고 의지하는 삶은 결국 자기 자신도 힘들게 만들 뿐이다. 이렇게 경고하면서요. 지금 시대는 여성 상위 시대다. 이렇게 규정해요. 사회가 여성의 지혜와 능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라는 거죠. 여성 상위 시대. 그런데 정작 여성이 자기 잠재력을 발휘 못하고 등신처럼 살면, 즉 제 역할을 못하고 멍하게 있으면 그게 개인의 불행을 넘어서 사회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경고합니다. 사회가 무너진다고요? 와, 그 책임이 엄청나네요. 그렇죠. 능력을 갖춘 똑똑한 여성들이 많은데 이들을 제대로 이끌어주고 방향을 잡아줄 리더십이 없어서 다들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이런 안타까움도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남편을 의지하지 말고 돕는 사람이 되라. 여성 상위 시대. 여성이 제 역할 못하면 사회가 무너진다. 와, 여성에게 정말 엄청난 역할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그 책임감도 강조하는군요.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방해되는 관계는 멀리하라는 조언이 다시 생각나는데요. 네, 그렇죠. 이게 단순히 이기적인 행동이나 관계 파괴가 아니라 여성이 바로 이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다. 이런 시각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 자료는 관계를 바라보는 핵심 기준을 상호 존중, 그리고 상호 도움, 이 두 가지에 둬요. 그래서 서로 존중 안 하면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존중이 없으면 멀어져라. 네. 존중 없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관계의 본질 자체를 도움이라는 키워드로 정의를 해요. 관계의 본질이 도움이다. 그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의미죠? 자료가 아주 직설적으로 묻고 답해요. 부부가 뭐냐? 도움되는 게 부부예요. 도움이 되는 게 부부다. 그럼 부모-자식 관계는 뭐냐? 도움을 될 때 부모-자식이라니까? 와, 이것도 상당히 파격적인데요. 그렇죠. 형제나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고 성장에 도움이 될 때 그 관계가 진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만약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에너지를 빼앗거나 상대방의 길을 가로막는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관계는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아까 끊으라는 말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버려라, 포기해라 이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앞서 말했듯이 멀리 하라는 조언은 물리적이든 심리적이든 거리를 좀 두서 각자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라는 의미에 가까워요. 아, 버리는 게 아니라 거리를 두는 것. 네, 서로에게 더 이상 긍정적인 영향을 못 준다면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힘들게 하기보다는 좀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각자 에너지를 자기 성장이나 사회의 이로운 방향으로 쓰는 게 더 현명하다. 이런 주장인 거죠. 결국 이 자료의 일관된 메시지는 뜻이 맞지 않으면 멀리하는 것이 답이다. 이걸로 딱 귀결돼요. 그렇군요. 이게 자신을 지키고 나아가서는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한 길이라는 거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자료,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았습니다. 현대 한국 여성이 겪는 내면의 혼란을 노예 상태라는 아주 강렬한 언어로 진단을 하고 그 해법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는 주체적인 삶의 태도를 촉구했죠. 네, 아주 강하게요. 그리고 자기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모든 관계로부터 그게 설령 가족이라 할지라도 거리를 두는 것을 개인의 성장, 또 사회부모로서의 역할 수행, 나아가 사회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제시하는 굉장히 독특하고 단호한 관점을 저희가 접할 수 있었습니다. 네, 특히 관계의 본질을 상호 존중과 상호 도움이라는 어떻게 보면 매우 명확하고 실용적인 기준으로 딱 재정의하고 이 기준에 따라서 관계를 재정립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그 도움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남네요. 그렇죠. 자,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에게 마지막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자료에서 제시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라는 기준, 그리고 뜻이 맞지 않으면 멀리하라는 이 조언, 이걸 당신의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당신이 당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당신 주변의 그 소중한 관계들이 당신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나요? 아니면 혹시 당신의 에너지를 좀 소모시키거나 길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의 삶의 맥락 속에서 거리를 두는 것과 서로 돕는 것은 과연 어떤 구체적인 모습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